자, 어제 했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에서 카운터 사용하겠다. K2600을 원하면 카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카운터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회전수를 사용하겠다. 카운터 사용하겠다. 회전수 사용하겠다. 이게 K2600. 이거는 이제 고속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블 클릭 해보면은, 여기를, 이거를 스톱으로 바꿔놓고, 스톱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일단은 런중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런중 수정으로 바꿔놓고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게 이제 더블 클릭 했을 때 기존의 변수, 지정되어 있는 변수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고속 카운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 고속 카운터에서 사용되는 그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변수 이름은 일단은 언더바로 시작을 해서 하이 스피드, 뭐 고속 카운터, 하이 스피드 카운터 0번, 그 다음에 뭐 CNT en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얘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하이스피드 이네이블 해서 K2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보면은 우리가 좀 와닿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변수에다가는 웬만하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INT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I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DINT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INT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값도 되고 플러스 값도 되고, 정수가 마이너스 값도 정수가 되나요? 정수. 어떤 이제 정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D가 붙으면 더블 워드? 정수긴 정수인데 이제 32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정수. 그러니까 더블 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워드하고 INT하고 지금 거의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INT라고 된 부분은 지금 보면 채널 0번 펄스 입력 모드, 채널 0번 카운터 모드, 채널 0번 에러 코드. 얘네들은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 않는 형태예요. 지금 이게 카운터 모드를 뭘 쓸 건지를 K300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카운터를 리니어 카운터를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링 카운터를 쓸 거냐, 뭐 이런 것이 K300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K300에 0이 들어가 있으면 리니어 카운터를 쓰겠다. K300에 1이 들어가 있으면 링 카운터를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에서 내가 뭘 쓸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K301번은 뭐야? 채널 0번 펄스 입력 모드. 펄스 입력 모드면은 이상 사체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몇 번? 이게 4번인가 5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 사체배가 이상 사체배를 썼을 때 이상 사체배가 아까 몇 번인가 그럴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제가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내부 그리고 외부 카운터 에러 코드, 그걸 안 넣어놨나? 300번, K300번이 딱히 없네요. 이게 이제 여기 고속 카운터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카운터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카운터 모드가 이제 K300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링 카운터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2가 되고, 리니어는 1이다,
아니야. 이게 1이고 이게 0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펄스 입력 모드가 이상 사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 사체배를 썼을 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이제 바로 여기 프로그램상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PLC를 처음에 이제 그 PLC에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고속 카운터에 들어가서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값들에 의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여기다 다 기재를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링 카운터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아예 링 카운터를 쓰겠다라고 지령을 해 놓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넣어 버릴까요? 컨트롤 L 눌러서 아까 300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300에다가 0을 넣을 거냐 1을 넣을 거냐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ove 명령을 이용해서 mov 우리가 링 카운터를 지금 쓰고 있었죠 어제. 그래서 1을 넣겠다. 어디에다가 K300번에다가. 이거는 더블도 안 써도 되는데. K300은 그냥 INT였어요. 정수. 워드값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제 0일 경우에는 0일 때는 그 리니어 카운터, 리니어, 그리고 1일 때는 링 카운터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은 좀 이제 눈에 잘 들어오겠죠. 얘를 0으로 했을 때, 얘가 0을 넣었을 때와 1을 넣었을 때에 따라서 리니어를 쓸 건지 지금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링 카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을 16진수로 넣어보겠습니다. H0001 이렇게 넣는 거하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고 온라인에서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하고요. 여점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대문자로 넣어볼게요. H0001 이게 넣고 넣어도 소문자로 바뀌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펄스 입력 모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L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냥 컨트롤 C 할까요? 컨트롤 C 해서 H가 3번이니까 얘를 3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K301이니까 301번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는 이상 사체배 이게 3일 때 이상 사체배 우리가 지금 3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도 번호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상 사체배를 거의 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상 사체배를 쓰는 형태다라고 해놓고 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이요. 어제 캐리가 발생하고 바로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자, 캐리라고 하는, 캐리하고 바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리셋을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얘가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비실행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실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서 특정한 부분은 실행을 안 하게, 없는 것처럼 해서 실행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비실행문으로 하겠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지금 연중 수정 상태가 아니네요. 온라인에서 연중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스캔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스캔 프로그램 연중 수정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제하고 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연중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비실행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얘를 비실행문으로 설정했을 때 왜 이걸 했느냐를 하려면 얘를 비실행문으로 해놓고 봐야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하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카운터 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운터 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카운터 값은 어딨냐? 카운터 값은 0으로 되어 있네요. 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그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0이면 최소값이니까 0보다 작아지면 발생되는 게 뭐냐? 바로우가 켜지겠죠? 이것도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우하고 캐리하고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리니어 카운터에서는 최대값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거는 더블워드의 최대값, 이건 더블워드의 최소값이에요. 더블워드의. 근데 이제 이 리니어 카운터의 최소와 최대는 바꿀 수 없고 고정이네요. 고정이고 이제 값이 이제 쭉 증가하다가 이 최대값에 도달하면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캐리는 특정 비트, 아까 K 얼마인데 그 비트가 ON이 돼요. ON이 돼서 캐리가 발생하고, 캐리가 발생하면 더 이상은 수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캐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가는 안 되지만 감소는 되거든요. 쭉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2값이 되면 바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우가 발생하고 더 이상 감소는 하지 않아요. 이게 리니어 카운터일 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링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 모드를 링 카운터로 선택했을 때 최대 최소, 지금 최소값은 0으로 했고 최대값은 300으로 했네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그 링 카운터 같은 경우는 현재 값에서 이제 프리셋 값이 되겠죠. 프리셋 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다가 놓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쭉 올리다가 최대값에 도달하게 되면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링 카운터는 다시 최소값으로 떨어져요. 최소값에서 다시 수치가 증가하다가 최대값이 되면 다시 최소로 갑니다. 그러면 최대가 될 때 캐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캐리가 발생하는데 얘가 한번 발생하면 그대로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소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캐리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바로 꺼져버리면 우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한 8 정도의 유격을 줬어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이제 최소값이죠. 최소값 떨어지니까 최소값에다가 8을 더해서 더한 값을 어디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이 값에 도달하면 현재 값이 이 값에 도달하면 캐리를 리셋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링 카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용자가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소값은 0이고 최대는 100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교재처럼 내가 최소값을 0이다 300이다 라고 하면
그냥 수치로 값을 넣어버리면은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최대나 최소하고 최소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해서 최소에 대해서 8을 더한 값, 최대에서 8을 뺀 값,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캐리를 리셋할 때는 최소값에서 8을 더한 값으로 리셋하고, 밑에 이제 바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같은 경우는 최소로 떨어졌다가 바로가 발생하고 최대 다음 값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 얘를 끄고 싶어요. 끈다는 얘기는 최대에서 특정 값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 끄겠다는 거거든요. 이 값이 편차가 8이다. 그러면 최대가 우리가 지금 100이었으니까 100에서 8을 뺀 거, 즉 92라는 값이 도달하면 이 바로를 해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로가 꺼졌다가 다시 여기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여기서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여기서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계속 감소한다고 했을 때 바로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겠죠. 그러면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가 끄지 않으면 계속 켜져 있으니 그거를 끄게 하기 위해서 최대값에서 특정 8이라고 하는 그 편차값만큼 뺀 값으로 리셋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를 리셋하는 거고 캐리를 리셋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일단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00인데 캐리를 리셋할 때는 최소값에다가 8을 더한 값, 바로를 리셋할 때는 최대값에서 8을 뺀 값, 그 값으로 리셋을 했다. 그 사이값이잖아요. 여기에서 양 끝에서 차이값, 8만큼의 차이값을 줬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8만큼의 편차를 둬서 그 지점에서 캐리나 바로우를 리셋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캐리하고 바로우를 이걸 표시한 이유는 캐리 바로우가 얘거든요. 캐리가 발생하면 K2610이라고 하는 이 비트가 온이 되고, 바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K2611이 온이 되는데, 얘를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M30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비트가 온이 되는지 오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바로우가 발생하겠죠. 지금 0이니까 돌려보겠습니다. 바로우가 발생했죠. 현재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다가도 값을 표시해 줘야 되겠네. 현재 값이 96이에요. 96인 상태. 96인 상태에서 이제 0이었다가 99, 98, 97, 96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우가 발생했어요. 최소값으로 갔으니까 바로우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제가 마이너스로 돌잖아요. 그러면 바로우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요. 지금 28이거든요. 28인데도 바로우가 계속 켜져 있어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죠. 얘가 꺼지질 않아. 이 꺼지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꺼야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교재 매뉴얼에. 자, 그럼 얘를 그냥 증가를 시켜볼게요. 증가를 시키면 현재 28이니까 증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증가하다 보면 캐리가 발생하겠죠. 캐리가 발생했네요. 캐리도 발생했고 바로우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돌려도 현재 캐리가 발생했는지 바로우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리셋을 꺼야만이 일정 좀 지난 다음에 이걸 꺼야만이 다시 켜졌다라고 하는 거, 아 켜졌구나 꺼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리셋하는 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만 제가 다시 실행문으로 하겠습니다. 비실행문 해제. 비실행문을 해제하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가 지금 32, 얘가 32죠. 현재 값이 30인데 내가 캐리를 리셋을 하고 싶으면은
8이라는 값이 되면 리셋이 되게 했어요, 지금. 그럼 일단은 정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방향 돌려서 쭉 올라가죠. 52 올라가다가 92가 되면 그 바로를 리셋을 했어요. 바로가 리셋됐고 다시 계속 올라가서 또 바로가 발생합니다. 캐리가 발생했죠. 캐리가 발생하고 캐리를 리셋했네요. 이게 지금 현재 26이죠. 8을 지나갔기 때문에 캐리가 리셋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8이니까 서서히 감소하다가 바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발생할 거예요. 바로가 발생했어요. 발생하고 92라고 하는 한 8만큼의 좀 유지 시간이 필요하다가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로가 한번 발생했다가 꺼지는 거예요. 바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최소값으로 갔었구나. 최소값을 지나왔구나. 이거고 다시 그러면 최대로 돌려볼게요. 최대로 돌려서 캐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캐리가 발생했죠. 지금 0이라는 값으로 갔어요. 최대가 99인데 100이었죠. 100에다 0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지나쳐서 8이 되면 그 캐리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꺼져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가 됐다. 한 번은 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았을 때 캐리가 발생했다 꺼졌다가 발생했다 꺼졌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최대값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계속 켜져 있으면 감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지하기가 좀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 D30이라고 하는 것과 D40이라고 하는 걸 얘를 왜 넣었냐면 우리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0에서 100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0에서 100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안 넣어놨나? 최대 최소, 링 카운터 최대 최소. 링 카운터 최대 최소가 이건 아니고 없네요. 그죠? 자, 링 카운터 최대 최소 값을 넣는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바로에다가 편집할게요. 최대 최소를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0하고 100으로 돼 있잖아요. 0, 100. 0, 100을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데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요. 링 카운터의 최대도 그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더 편하죠.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걔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 상시온이 있긴 한데 그 값이 바뀌었을 때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최대 최소가 K308하고 K310이에요. 이 두 개인데 여기에 값이 만약에 우리가 0에서 100이라고 지금 알고는 있는데 미니멈이 0이고 최대가 10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바꿨어. 최소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해놨고 최대값을 10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값들을 여기에서 판단하는 이 값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동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최대와 최소를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여기다가 얘를 실행문으로 다시 해제하죠. 비실행문 해제하겠습니다. 비실행문을 해제하고 일단 해제한 상태고요. 컨트롤 L을 해서 줄을 삽입을 해서 이 K308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F10 눌러서 더블 무브 네, 지금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상수를 넣겠습니다. 0 K
K308. 자, 이거는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최소값, 링카운터의 최소값에다가 0을 넣겠다 이 말이고요. 다시 줄을 삽입을 해서 더블 MOV 그 다음에 100이라는 값이 원래 들어가 있죠. 100 이거를 K310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쓰기를 하게 되면 자, 아까는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넣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최소 최대값을 수정했을 때 가령 이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최소를 수정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 리셋하는 값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또 수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최대 최소가 바뀌면은 거기에서 연동이 돼서 편차, 8만큼 편차값을 감안해서 이 값들이 변하게 해서 이제 리셋하는 위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소 최대값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소값을 제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0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얘가 마이너스 92로 바뀌었죠. 얘는 92로 바뀌었고 왜 이걸 넣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K308이 표시되는데 이상한 값이 표시됐죠. 우리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이 표시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부호가 없는 10진수로 표기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부호 있는 10진수로 바꾸면 이게 부호가 있는 10진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비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 명령이 자, 비교 출력. 자, 고속 카운터 모듈은 현재 카운터 값과 현재 카운터 값은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비교값의 대소, 비교값의 최소값, 최대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비교 0번, 1번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0번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비교 출력 0번에 최소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 비교 출력 0번에 최대값을 넣어놓게 되면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하고? 현재값하고. 이 현재값과 최대 최소와 비교를 해서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출력은 그 출력당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출력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비교 출력 0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 있는데 비교 출력 0번으로 출력을 하는데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에서 P20부터 P2F까지 16개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PLC의 접점이 ON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이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교 조건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냥 같을 때, 같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같거나 크다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같거나 크다, 같다가 제일 만만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설정된 값은 특수 K 영역에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현재값과 비교값이 같다. 여기 같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같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채널 0번은 K322. 이 채널 이제 비교 출력 0번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워드 값인데 만약에 현재값, 비교값을 같다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2로 설정하면 된대요. 무엇을? K301을. K301이라고 하는 워드에
2가 들어가게 하면 현재 값하고 같을 때 출력을 내보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운터 사용 시에 비교 출력 모두 설정 값을 0에서 6 이외의 값으로 설정하면 에러 코드 23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에러 코드는 이제 여기서 0부터 6까지 그 값 안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에러 코드가 발생했는데 이 번호가 뜬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0이 들어갔을 때는 현재 값과 비교 값이 작다. 현재 값이 비교 값보다 작았을 때 반응한다는 얘기죠. 비교 값보다 작았을 때. 근데 얘를 이제 2번으로 하게 되면은 같았을 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K302에다가 일단 2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K302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넣게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은 캐리 바로우 쪽에 살펴본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스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접속을 끊어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접속 끊게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끊었어요. 끊고 프로젝트에서 스캔 프로그램이 여가 있죠. 여기에서 아까 new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죠. 메인 프로그램이니까 얘를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은 등록 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메인이라고 메인 프로그램 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이름에다가 한뜨기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언더바를 쳐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프로그램 하나 우리가 짠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리 바로 프로그램 하나 있었고요. 2개.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그램 이름은 비교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교 출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이렇게 지금 메인 프로그램 처음에 했었고 캐리 바로 프로그램, 그다음 비교 출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비교 출력이라고 하는 관계된 내용을 여기서 쓴 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리니어, 이상, 회전수, 내부 프리셋, 외부 프리셋은 우리가 확인해 봤고 비교 출력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서 아니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카운터 값 얘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카운터 값도 그냥 자르지 말고 카피하죠. 카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가서 F99를 넣고 F99를 넣고 수직선을 쭉 그려놓은 다음에 컨트롤 V 일단은 여기까지 해봤어요. 자, 지금 뭐 안되는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접속을 하고 현재 이거를 쓰기를 하겠습니다. 쓰기를 하고 자, 비교 출력에서요. 비교 출력에서 모니터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 카운터 값이 0이에요. 제가 돌려볼게요. 이제 4, 12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임의적으로 이 현재 값을 0으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요. 내가 뭔가를 ON을 시키면 얘가 0이 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move라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F3으로 런중 수정으로 해서
F3 눌러서 M50을 내가 원하면 M50을 원하면 F10 더블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0이라는 값을 K262에다가 넣겠다. 얘를 원하면은 0이라는 값을 K262에다가 현재 값에다가 넣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지 아까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M50이 ON이 되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느냐 그거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종료하고 자, M50을 ON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 안 먹네요. 고속 카운터는 이게 무브 명령이 안 먹네요. 162라고 하는 게 현재 값인데 이게 무브 명령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해봐요. 여러분도 안 되는지. 일단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값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더블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0으로 이렇게 28을 넣어보겠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일단은 양변환을 해야 되니까 양변환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서 자, 프리셋을 한번 볼까요? 프리셋이 지금 내부 프리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부 프리셋만 돼서 지금 이제 2601가 내부 프리셋인데 내부 프리셋 값이 여기죠. 10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K304라고 하는 여기를 워드 값으로 바꿀게요. 아니 그 주소로 변수로 바꿔서 얘를 뭐 특정한 값 D30, 40, 50, 60, 70 정도 줘볼까요? D70이라는 값으로 얘를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D70을 입력을 하고 D70은 내부 프리셋 값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D70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내부 프리셋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M10을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M10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프리셋 실행 내부 프리셋 실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70에다가 0을 넣고 그 다음 얘를 실행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얘를 쓰기 하고 그럼 0이라는 값이 이제 내부 프리셋 값으로 들어갔네요. 0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0이라는 값이 현재 값으로 들어가겠죠. 얘가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실행을 시켜볼까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재 얘를 더블 클릭해서 ON을 시켜볼게요. 자, ON을 시켰습니다. ON을 시키니까 0이라는 값이 들어갔죠.
자, D70에다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D70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얘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D70을 내가 100이라는 값을 넣고 100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현재 값이 100으로 바뀌겠죠. 안 먹네요. 다시 100이고 내부 프리셋 현재 카운트 값이 0으로 되어 있고 바뀌지가 않네. 내부 프리셋 설정 값은 100이고 100이라는 값으로 내부 프리셋을 오늘 했는데 얘는 핀이니까 상관없고 현재 값은 0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내부 프리셋이 반응을 안 하네. 내부 프리셋. 네? 에러 코드가 떴네요. 25가 뭐였지? 25 에러 코드가 떴습니다. 카운터 범위와 내부 프리셋 값 에러 값이 설정 에러. 카운터 범위 밖에 있는 값인가? 지금 카운터 범위를 한번 볼까요? 링 카운터 범위가 링 카운터 범위가 어딨지? 카운터 해서 링 카운터를 쓰겠다. 최소 최대 값을 어디에서 놨나? 여기 100에서 100. 최소 최대가 100에서 100인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고 근데 내가 방금 넣은 값이 그 값을 벗어났나? 아까 100이라고 넣었나? 100. 맞다. 100을 넣으면 안 되죠. 100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0에 100이 아니라 99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99로 해보겠습니다. 99로 하면 99라는 값으로 하겠다. 100이라는 값을 표시할 수 없어요. 최대값은 원래 표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프리셋을 다시 실행을 시켜서 맞네요. 그러니까 99까지는 되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원래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값에서 최대에서 1을 뺀 값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에러 코드가 25라는 에러 코드가 발생했었죠. 자, 여기 이제 내부 프리셋 실행하는 여기에 키를 썼어요. 그래서 MCB ON이 될 때 뭐 프리셋 해라 이렇게 해서 프리셋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값이 99거든요. 맨 99인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5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풀셋 값을 99로 하겠다라고 했고, 얘를 ON을 시키면 이제 99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99로 바뀌었네요, 현재 값이. 현재 값을 내부 프리셋을 이용해서, 즉 M12 ON이 되면 99로 바꿔라 했고, D70을 상수로 하지 않고, 여기 자리에다 상수로 하지 않고 99로 하지 않고 변수를 쓴 이유는 내가 D70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려고 해요. 넣었다가 뺐다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변수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D70에다가 아까 이제 현재 값을 0으로 하고 싶을 때잖아요. 현재 값을 0으로 하고 싶을 때는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ON을 시키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다가 0을 집어넣고 얘를 하면 바뀌도록. 풀셋 값이 바뀌는 거죠. 그때그때 프리셋 값을 바꿔서 원하는 값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08이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나? 내부에 넣으면 내부 값으로 돼요. 내부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지? 외부는 안 먹고 내부가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관없네. 어차피 P08이 연결된 거네. 그렇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 필요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P08만 누르면 내부 프리셋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P08이, 이 P08하고 얘하고는 별개인데, 여러분들 지금 P08을 눌러도 내부 프리셋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를 바꿔도 되는 거죠. 두 개 다 되는 거죠? 맞아? 여기를 온오프를 해도 바뀌고, P08을 눌러도 내부 프리셋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냥 프리셋 하나만 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내부나 외부가 구분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50이라는 값이 외부 프리셋을 눌러서 먹고 있지만, 얘를 만약에 다시 ON하면은 내부 프리셋 값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외부에 있는 프리셋을 누르면 50이라는 외부 프리셋 값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외부 프리셋을 누르면 내부 프리셋 값으로 먹는다는 얘기지. 외부 프리셋 값은 먹지 않고. 그죠? 이 기능이 지금 안 먹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넣은 이유는 현재 카운터 값을 이제 보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보기 위해서 넣었는데, 여기 이 명령을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있는데, 얘를 0으로 할까요? 0으로? 이 명령, 얘를 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D모브인데 0이라는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안 되지 않나요? 0을 2루비에 넣어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카운터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카운터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현재 카운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외부 프리셋이나 내부 프리셋으로 값을 바꿔도 저것 때문에 0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K26이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도 없나? 지금 여기서 K26을 쓴 이유가 단지 현재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현재 값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 줄이 항상 실행이 안 되면 되겠네. 근데 아까 제가 K26에다 직접 0을 쓰는 거 해봤잖아요. 누구 0이 안 갔어? 안 갔죠? 네. 그러니까 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아니 저는 제 프로그램에 겹치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겹치는 것들이 일단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걔를 지울 건데, 여기에다가 플래그 명령 중에 그 상시 on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상시 on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반전을 시킬게요. 상시 on을 반전하면, 얘가 지금 상시 on 명령이잖아요. 항상 동작되는 건데 얘는 반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항상 안 되겠죠. 응, 그쵸. 그럼 얘는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단지 이걸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K26이라는 값을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0을 집어넣는 건 아니죠. 0을 옮기는 건 아니고, 0을 옮기는 건 아니면 반전시켰으니까 얘는 실행이 될 일이 없죠. 항상 on이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항상 off라는 명령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썼냐? 이것 때문에 썼어요. 현재 카운트 값을 보기 위해서. 여기 카운트 값 26이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값이 뭔지 알고 싶어서 얘를 쓴 거고요. 26이라고 하는 값이 또 다른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26을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즉 아까 표시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얘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단지 표시하기 위해서 쓴 건데, 얘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뭔가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걔를 좀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료하고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K26이라는 말이 있는지, K26이 26는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K26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는 없네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다음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K26이 여기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넣고, 얘도 반전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K26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현재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K26이다, 이게 50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M50이 on이 되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지,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지금 K266, 266이고 K262가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고속 카운트가 K262는 단지 읽기만 가능한 영역인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262가 바뀌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플래그를 프리셋 기능을 ON을 했을 때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프리셋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는 일단 꺼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외부 프리셋 허용이라고 하는 얘죠. 얘도 필요에 따라서 외부 프리셋도 허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프리셋 실행이 M10이고 외부 프리셋은 M11로 해서 여기다가 오늘 했을 때 실행되게 하겠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M1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M11을 다른 데서 썼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프리셋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M11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프리셋 실행 가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능. 자, 지금은 이제 프리셋 기능을 전혀 안 쓰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얘도 프리셋을 쓰지 않고 얘도 프리셋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값이 26이라는 값이 50이라는 값이 있는데 제가 카운터를 올려볼게요. 현재 값이 바뀌고 있죠. 그럼 제가 프리셋, 외부 프리셋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는데 반응하지 않죠. 제가 지금 P08을 ON을 시켰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즉 프리셋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즉 프리셋을 둘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브 명령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M50이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ON을 해서 그래도 먹지는 않네요. 자, 이게 동작을 하고 있지 않네요. 일단은 K26이라고 하는 현재 값이 바뀌질 않아요. 그 일반적인 무브 명령으로는 얘가 값을 가져가는 거는 가능할 텐데, 내가 쓰게 하는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 영역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요 에러 코드가 떠 있잖아요. 에러 코드? 네, 25번이라고. 아, 에러가 떠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리셋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지. 그럴까요? 그러면 에러 코드를 일단 리셋을 시키는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러 코드를 리셋하는 버튼을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밑에다가. M60번 대로 해서 에러 리셋 에러 리셋, 이게 에러가 25번이니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을 집어넣어라. 일반 무브 P 0을 266 266 에러 코드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지금 수정한 거는 에러가 지금 25번이 떠 있는데 에러 코드를 0번으로 초기화시켜주는 명령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ON이 되면 일단 에러 코드가 0으로 바뀔 거고요. 에러 코드는 초기화됐죠. 초기화됐고 이 상태에서 M50을 ON을 시켜서 했는데 일단 안 먹고 있어요. 일단 시도는 해봤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에러를 일단 리셋을 시키고 해봤는데 일단 안 되고 있고, 캐리나 바로가 뭐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워드 값을 바로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네. 일단은 이 방법은 즉 무브 기능으로 현재 카운터 값을 변경하는 형태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프리셋을 이용해서 0이라는 값 또는 특정한 0이라는 값이 필요하다라면 프리셋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50을 입력하면 얘가 0으로 바뀐다. 근데 무브 명령은 안 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프리셋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그 내부 D70이라고 하는 게 내부 프리셋 값이죠. 그러면 내부 프리셋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D70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얘를 누르면 0이 들어가는 거죠.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온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온 M10을 온해라 이렇게 하면 그 M50이 온이 되면 0이라는 값을 70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M10을 온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그 프리셋 값이 0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래요. 0이 아니고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M50이 온이 되면 0이라는 값을 D70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DM10을 온을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M10을 온이 되면 M10이 온이 되면 그 내부 프리셋을 온하게 되고 내부 프리셋이 온이 되면 D70에 있는 값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본 거고, 그러면 D70에다가 제가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자, 15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15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온을 시키면 0이라는 값이 D70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이 카운트 값이 지금 90인데, 네, 78이죠. 78로 되어 있는데 얘가 0으로 바뀌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메인에서 제가 M10 얘를 ON을 시켜가지고 다른 이 내부 프리셋 값이 지금 15인데 이 15라는 값으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78인데 얘를 ON을 시켜볼게요. 15로 바뀌네요. 지금 바뀐 건데 그럼 여기에서는 15로 바뀌었죠. 근데 얘를 ON하면 0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ON하면 다시 0으로 현재 값이 프리셋 값이 바뀌기 때문에 얘를 다시 50으로 바꿔놓고 얘를 ON 해볼게요. 바뀌네요. 두 개 다 먹네. 두 개 다 먹으면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복돼서 어떤 명령이 실행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얘가 이 M5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회성이기 때문에 M50을 ON 했을 때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럼 M50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꺼져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M10으로 가거든요. 이제 M10으로 가는데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을 못하죠. 못하는데 지금 그 여기에서 제가 강제로 M10을 키게 되면 이 신호가 가서 얘를 동작을 시키고 이 신호에 의해서 지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신호가 지금 얘는 ON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OFF하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 신호를 내가 얘를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ON을 했을 때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얘가 클릭했을 때 그때는 얘가 클릭했을 때는 이 순간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때는 얘를 단독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게 여기에다가 P를 쓰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ON을 눌렀어요. ON을 누르면 얘가 출력이 나가는데 출력이 한 번만 가는 거죠. 한 번만 가는 거고 여기도 한 번만 가는 건데 여기다 P를 넣는데 여기다 P를 넣지 않고 여기에다가 P를 넣을게요. 더블 무브에다가. 어차피 얘도 일회성이고 얘도 일회성이고 얘는 그런 P를 빼도 되겠죠. 자, P를 빼고 얘도 일반 A 접종으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ON을 시켰을 때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M12 출력이 돼서 얘를 0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일회성 출력이니까 그 한 번만 출력을 내보낸 거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또 다시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50이라는 현재 값이 0이니까 현재 값이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현재 값이 지금 86이죠. 86인데 얘를 원하면 0으로 바뀌었죠. 0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그 70인데 현재 값을 내가 다른 값으로 바꿨어요. 55로 바꾼 다음에 얘를 원하면 55로 현재까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했는데 내가 바로 꺼져버렸네. 그래도 먹기는 먹었는데 예, 바로 꺼졌네요. 자, 식사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은 메인 프로그램이 있었고 메인에서 내부 리셋을 이용해서 프리셋 값으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D70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프리셋을 하게 되면 이제 0으로 바뀌고 만약에 기존에 어떤 프리셋 값을 넣고 싶으면 그 값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너무 나가면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비교 출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오리진 0으로 바꾸는 거니까 0으로 리셋, 0으로 리셋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프리셋은 다 써볼 건가요? 네. 외부 프리셋은 따로 설정을 안 하고 외부 프리셋은 P08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걔를 F36에다가 걔가 설정값이 되는 외부 프리셋 네. 거기다가 30이든 20이든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0으로만 바꾸고 그랬었잖아요. 네. 내부 프리셋은 0으로 바꿔주는 거 고정을 하고 외부 프리셋은 임의로 30을 넣어가지고 발동을 시켜줄 수는 없는 둘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0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특정한 값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값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안 돼가지고. 그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접속하고 네. 온라인에서 쓰기. 자, 현재 프리셋 값이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제가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0으로 바꿨고요. 네, 프리셋 값이 50이고 현재 카운터 값은 이제 돌리면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내부 프리셋을 눌러서 50으로 바뀌는 걸 확인했고요. 5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50이 아니라 0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0으로 바꿨는데 다시 내부 프리셋 값을 다시 바꿔서 바꾼 다음에 다시 내부 프리셋을 온을 하게 되면 33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이거 아닌가? 외부 프리셋이. 외부? 외부는 여러분들 자리 안 되잖아.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건가요? 이 외부가 여러분들은 안 먹지 않았나? 저는 먹거든요. 저는 먹는데 저는 외부 이걸 누르면 50으로 바뀌거든요. 네. 안 바뀌네? 얘를 꺼놔서 그래요. 얘를 켜놓고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50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PAC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지금 파악은 못했어요.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 프리셋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셋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될까? 일단은 여기에 프리셋 하는, 리셋 하는 건 여기다 집어넣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에러 값을 리셋하는 거 여기다 넣어놨는데, 에러 리셋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에러 리셋 쓰기 하겠습니다. 수정 종료. 자, 그러면 이제 그 비교 명령을 쓰겠다, 비교 출력인가요? 그거 하겠다라고 여기서 다 했어요. 0번하고 1번 다 하겠다. 자, 그러면은 비교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교 출력 설정 최대 최소 최대값을 입력하는 그 메모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최소 최대값 입력하는 메모리를 찾아보겠습니다. 0번 채널의 비교 출력 신호는 2612다. 비교 출력 신호 2613. 여기 일치 불일치가 여기에서 출력 신호가 온이 되나봐요. 2612, 2613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612하고 2613. 근데 우리가 0번만 쓰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612하고 2613. 2612, 2613이 온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죠. 2612하고 2613 이게 이제 비교 출력 0번을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치했을 때 온이 되는 신호가 있는데 그 온이 되는 신호가 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밑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A 접점에서 런중 수정 시작으로
자, 여기에다가 F3 넣고 K2612 비교 출력 신호예요. 그 다음에 A 접점 비교 출력 1번 신호죠. 1번이 여기죠. 그래서 하나는 0번, 하나는 1번. 이렇게 해서 얘도 뭔가를 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출력을 쓰겠습니다. 출력으로는 뭐 M66을 써볼까? 아무거나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쓰기. 그래서 K2612하고 K2613은 그 비교 출력에서 일치가 되면, 조건에 일치가 되면 얘가 온오프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비교 출력 일치, 비교 일치, 비교 출력이라고 써볼까요? 비교 출력 여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비교를 하겠다라고 해놨잖아요. 1번 비교 출력 0번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값하고 얘하고 일치됐을 때 얘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 출력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카운터 사용 비교 출력 허용은 2604, 2604, 2607 했고, 그다음 최소 최대값을 입력하는 부분, 어떤 형태로 비교를 할 건지 그게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 그 비교 출력 0번에 대해서 채널 0번은 K302가 그 값이 들어가는 워드인데, K302에다가 일단은 같다라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값과 비교 값이 같다 라고 해서 현재 값과 비교 값이 같다. 같다가 나올까? 같다. 그 비교값 1, 비교값 2, 비교값이 카운트 값이 비교값 바깥에 있을 때, 또는 카운트 값이 그 사이에 있을 때 반응하는 거. 비교값 1, 2가 있는데 비교값 1, 2도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값이 비교값이다. 그러면 채널 K302에다가 지금 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라고 하는 값, K302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 K302에다가 2를 넣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커지는데 잘 안 보이네. 그러면은 상시 온에다가 넣어볼까요? F10 해서 move 2라는 값을 K302 mov 2라는 값을 K302에다가 넣겠다. K302는 그 비교 출력 0번에 그 조건, 비교 출력 0번 조건, 비교 출력 0번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3은 이제 1번 조건인데,
뭐 궤도 넣어야 될까? 궤도 그냥 넣을까요? 그러면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그다음에 1번 이렇게 일단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교 출력의 최소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K3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0번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채널 0번에 K312 그리고 비교 출력 최대값은 3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워드 형태로 하네요. 그래서 최소값하고 최대값, 비교 출력 최소값, 비교 출력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0, 1 비교 출력인데 최소값이 이거고 최대값이 이거란 뜻인데, 자, 312가 최소값, 314가 최대값, 더블 워드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었네요. 312, 314 여기에다가 최소 최대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ve 명령을 이용해서 312, 313에다가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출력의 조건이고, 여기다가 F10 move, D move 값을 넣는 건데, 일단은 1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이니까 K312 넣고, 이게 최소값, 비교 출력 최소값, 최대값은 314. 음, 314인데 이게 얘는 80 정도 줘볼까요? 80. 그리고 314 비교 출력의 최대값, 비교 출력의 최대값인데, 얘는 채널 0번에 비교 출력 0번, 비교 출력 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교 출력 0번 최소값, 비교 출력 0 최소값, 비교 출력 0 최대값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굳이 여기 두 개가 있긴 하거든요. 이건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접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20번. 320번이 있는데, 320번은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 320번에다가는 일치했을 때 여기 출력 16개 중에 어디에다가 출력을 내보낼 거냐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출력 접점에서 딱히 안 쓰고 있는 거, 뭐 딱히 쓰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램프로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PEF로 할까요? PEF 얘를 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P00으로 돼 있을 거, H0으로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P20일 것 같긴 한데 P20이 망가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PEF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F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HF를 K320에다가 넣겠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비교 출력 0번이죠. 여기다가 컨트롤 L 해서 move 명령으로
H 000 F를 K 320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HF는 PEF의 F로 출력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쓰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일단은 허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출력 0번 2로 해서 같다라고 하는 거죠. 2가 같다. 그 다음 1번. 일단은 1번은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지울까? 너무 칸이 커져서 일단은 0번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닝 수정 상태구나. 여기에서 지금 비교 출력 1번 허용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얘도 컨트롤 D 삭제하고 0번 EF로 출력 에러 코드 카운터 값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0으로 리셋하는 거, 에러 체크, 비교 출력 여부 여부도 뭐 출력 여부는 이게 이제 출력이 나가는 거죠. 출력 상태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 해서 자, 일단은 출력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PEF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고 허용하겠다 했고 그러면 현재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카운터 값은 50이거든요. 50인데 지금 최소 값이 10이고 80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값을 50으로 바꾸면 현재 카운터 값을 10으로 바꾸죠. 카운터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출력이 됐네요. 지금 제가 PEF가 ON이 됐어요. 여기 10이 되니까 ON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PEF가 ON이 됐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 출력이 됐다고 뜨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보여서 얘를 좀 출력을 좀 할까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출력이 됐고 지금 현재 값이 10이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켜진 것 같아요. 그러면 카운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안 꺼지네요. 네, 안 보죠. 켜지긴 켜지는데 꺼졌다가 바로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 한번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80까지 올려볼까? 80이 돼도 안 꺼지네요. 켜지기는 켜지는데 꺼지지가 않네. 근데 다시 뭐가 딱딱한 소리가 들리네요. 뭐지? 1번이 왜 오니? 이거는 아니구나. (10이) 될 때 켜지는데 10이 될 때 켜지는데 소리는 나는데 다시 꺼졌다가 켜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일단은 지금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최소값하고 최대값인데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다라고 한 케이스인데요. 비교 출력 같다가 2번 단일 비교 구간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단일로 해서 비교 같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서 10이 되니까 켜지긴 했는데 얘가 꺼지질 않아서, 근데 꺼지기는 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켜지는 건지. 근데 이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다가 최소값하고 지금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최대로 했을 때, 일단은 얘를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을 한다는 게, 아까 같다는 말에서 걔를 리셋하려면 뭘 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현재 카운터 값이 비교 출력 0번의 최소값 설정값과 같은 경우 출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ON이 됐는데, 출력을 오프시키기 위해서는 비교 허용 신호 0번 또는 비교 일치 출력 허용 신호 0을 오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값을 바꾸어도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 설정값이 이거거든요. 이 값하고 같을 때 켜졌는데 이게 값이 달라져도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끌려면은 비교 출력 허용을 끄든가, 비교 출력 0번을 출력 신호를 끄든가, 출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P27이 되겠죠. P27을 끄든가 아니면 얘를 허용을 끄든가 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EF가 켜졌거든요. 얘가, 얘도 왜 켜졌어? 얘는 0 비교 출력 두 번째거든요. 비교 출력 두 번째인데, 아까, 오늘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됐고, 아마 그 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력 접점은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0에서만 됐습니다. 0에서만 ON이 됐고 10인 위치에서 ONOFF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거는 EF로 출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얘 출력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얘잖아요. 얘를 꺼버리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를 끈다라고 됐을 때 비접점으로 M63번 비교 출력 OFF OFF 꺼졌네요. 지금 이제 뭐야, 아직 안 꺼졌네. 얘를 ON을 하면, 아니지, 지금 빠져나가서 현재 지금 얘가 켜져 있는데 얘를 꺼졌습니다. 얘를 해야만이 꺼지네요. 그럼 다시 켜지네. 값이 지금 같기 때문에 다시 켜지는 거고, 일단은 이제 다른 값을 주게 되면 일단 값이 다르잖아요. 다른 상태에서 얘를 끄면 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 허용이잖아요. 비교 출력 허용을 오픈을 시키거나 끌려면은 비교 출력 허용 신호를 또는 일치 출력을 오픈을 시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 기능처럼 SE 셋 기능처럼 ON을 시키기는 하되 오프를 시키지는 못하네요. 그러면 그 오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면 현재 지금 카운트 값이 18이거든요. 18인데 얘가 10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10이 되면 켜져요. 10으로 돌려볼게요. 내가 10으로 하게 되면 켜졌어요. 지금 켜졌거든요. 켜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막 움직여도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거든요. 켜져 있는데 얘를 끌려면은, 즉 이 출력을 끌려면은 얘를 꺼야 된다. 이 이제 출력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꺼야만이 꺼지고 얘를 다시 켜도 계속 이제 꺼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안 넣었었나?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공유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정률님이 올린 거 보니까 참고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좀 볼게요. 그 내부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게 0으로 리셋하는 거, 0으로 리셋하는 스위치가 M50번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프리셋 실행하는 것이 M10번입니다. 그래서 0으로 하겠다 얘를 체크하면 이게 비접점으로 했어요. 전환을. 두 개를 전환을 해서 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이 304, 0 프리셋 값으로 들어가고,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D70에 있는 내부 프리셋 값 33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0으로 리셋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내부 프리셋을 ON을 시켜서, 그 값, 즉 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값이 실행이 돼서, 여기 있는 현재 카운트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카운터 값을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60으로 되어 있죠. 60인 상태에서 0으로 리셋하겠다. 오리진이죠. 오리진을 ON을 시키면 0으로 바뀌죠. 0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를 오프를 시키면은 아까 내부 프리셋 값 33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간 상태에서 내부 프리셋을 실행하겠다라고 ON을 시키게 되면 이 33이라는 값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프리셋 값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값을 아까는 지워버렸지만 지금은 이 70이라는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0으로 할 때는 0이 들어가고, 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있던 내부 프리셋 값이 다시 304로 들어가게 하고, 이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번 참고해서 이거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했으니까 이거 받으셨으면,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 프리셋에 관계된 거는 별도로 좀 뺄게요. 별도로 빼기 위해서 접속을 끊고, 기존에 제가 보내준 이 파일을 사용하려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프로그램에서 스캔 프로그램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여기다가는 프리셋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리셋 프로그램, 자, 프리셋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 아까 여기에서 너무 많이 커져서 여기서부터 프리셋에 관계된 거, 외부 프리셋,
뭐 카운터 여기까지 그냥 다 가지고 갈까요?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X 그리고 프리셋에서 상시 온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F99 그 다음에 수직선을 넉넉하게 그려놓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보기에서 변수 보기로 해서 그러니까 프리셋만 따로 뺐어요. 메인 프로그램이 너무 커져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컨트롤 D 해서 이게 메인이 좀 많이 줄었네요. 카운터 사용하겠다, 리니어, 그 다음 최대, 회전수 사용하겠다 이것만 했고 그 다음에 비교 출력도 이 정도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온 것 같고 프리셋도 여기다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HMI에다가 카운터를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운터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코드가 이거죠. K2600을 사용하겠다 말겠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K2600을 온하면 카운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시 온으로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 상시 온을 얘를 어떤 스위치로 바꾸면 카운터를 쓸지 말지를 이 스위치가 결정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카운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치 F99를 그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로 바꿀까?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 변수를 뭐뭐 사용하는지 한번 변수 설명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별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M11번, 60번 뭐 듬성듬성 썼네요. M10번하고 11번이 있고 그 다음 20번 때는 없네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M20번, 50번 때도 아까 그 리셋 영어로 할 때 하나 썼던 것 같고요. 60번 때도 썼고 70번 때 썼고 3, 40번, 40번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100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M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M100은 카운터 ON이라고 할게요. 자, 카운터 ON 100번 이렇게 됐죠. 카운터 ON이라고 하는 스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HMI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HMI에서 카운터 100을 ON 하겠다 하는 비트 스위치를 쓰면 되겠죠. 자, 비트 스위치 써보겠습니다. 빌드업. 자,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시리즈 EXP2 모델 700 그 다음에 제조사 LS 산전 제품 LS SGB 링크 XGB 링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XGB, XBC, DR32H잖아요. 그래서 XGB 링크는 485 시리얼 통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통신기기 설정
통신기기 설정에서 제어기가 하나가 추가됐다. 즉 HDMI야 연결하는 대상이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제어기 0번. 제어기 0번은 제조사 LS XB 링크다. 그리고 접속 방법은 뭘로 할 거냐 되어 있네요. 접속 방법 485로 하죠. 그죠? 485 체크하시고 485는 컴3으로 연결되어 있죠. 컴1은 여러분 9핀에서 1번하고 6번을 딴 거예요. 컴3으로 하겠다. 그리고 상세 연결 설정. 상세 연결 설정에서 뭐 바꿨죠? 속도가 115,200인데 9,600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115,200으로 할 경우에는 PLC에서 바꿔주면 돼요. PLC에서 115,2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PLC 기본값이 9,600이다 보니 HDMI에서 바꿨어요. 그다고 PLC의 국번은 몇 번? 자, 1번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화면 글씨가 안 보이죠? 엄청 안 보일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PLC 시뮬레이터 이용은 시뮬레이터를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실제 HDMI에 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저는 일단 무시할게요. 하면 안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PLC에서 M100이라고 하는 얘를 온하는 스위치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운터 온이라고. 자, 도구 상자에서 비트 스위치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M10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M100인데 M100을 스위치를 반전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온, 오프, 카운트를 쓸지 말지 온, 오프 하겠다라고 하고 램프 조건을 체크를 해서 M100이라고 하는 비트가 온이 되면 램프가 켜지겠다 이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에 가서 카운트 온이라고 할까요? 글자는 20 정도 할까요? 굵게 가운데 5% 복사.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의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PLC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 실제 연결했다 한다면 저는 그냥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서 일단은 하나 이것만 해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나는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하세요. 자, PLC 시뮬레이션을 켰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 카운터 기능이 시뮬레이션이 안 될 건데 일단 저는 이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키는데 지금 키면은 시뮬레이션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안 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 얘를 가지고 제가 클릭을 했어요. 안 먹죠? 그죠? 안 먹는 이유는 그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지 않겠다. PLC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공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프로젝트 속성, XGT 판넬 설정, PLC 시뮬레이터 이용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맞죠? 이거 해주셔야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죠? 지금 복잡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신호를 PLC로 전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히 버튼 하나만 만들어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켰을 때
여기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온이 되고 얘가 카운터 사용하겠다 켜지고 회전수도 사용하겠다 켜지고 이게 돼야만이 되는 거고, 얘가 온이 되면 여기 K300이라고 하는 곳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링 카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K301이라고 하는 여기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상 사체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를 끄면은 꺼지는 거니까 카운터 사용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카운터 사용할 때는 얘를 가지고 온오프를 체크할 수 있다. 그죠? 별거